안녕하세요. 저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화학과 윤효재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좀 두서없이 질문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좀 과한 얘기일 수 있지만 더 이상 이제 인류가 없고 또 다른 인류가 나올 일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그죠? 단 하나의 뭐 유산이라고 거창하게 표시를 해놨는데, 유산이 아니고라도 단 하나의 여러분이 후손에게 만약에 전달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사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과학자들부터 경제학자, 철학자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 설문조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나왔던 답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원자라는 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후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답이 나온 거죠. 어느 분야도 상관없이. 그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람은 사실은 되게 편협한 동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 아는 만큼 무언가를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라는 거를 우리 인류가 알면서부터 사실은, 그죠? 우리 인류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 그죠? 그 다음에 의학, 그 다음에 사회적인 제도, 그 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기본적인 본능, 그 모든 이성적인 것들이 다 이런 이제 원자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많이 바뀌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럼 화학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을까? 조금 이제 사실 재미없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화학의 기원에 대해서 아시면 우리가 앞으로 갈 방향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학은 일반적으로 신기하게도 과학자가 아니고 이제 철학자에게서부터 사실은 시작된 학문입니다. 모든 학문이 다 그렇겠지만, 그죠?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 철학자들,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여러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가장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죠.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좀 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그죠? 우리는 왜 뜨거운 걸 느끼고 왜 차가운 걸 느끼고 그거에 대한 근원은 무엇일까? 우리는 왜 아플까? 그죠? 우리는 왜 이런 아픈 걸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아주 그 인류의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기본권에 대한 얘기가 철학자에서부터 나왔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하나의 학문적인 그 브랜치가 나온 게 이제 화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이제 과학적인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아주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죠. 우리 세상은, 그죠? 사람이건 물건이건 자연이건 이 모든 것은 아주 이런 네 가지의, 그죠? 흙, 물, 공기, 그다음에 불,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과학자가 이제 이 대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연구를 이제 하고 많은 희생도 하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작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원소, 원자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원자가 여기 보이시는 이 슬라이드에 있는 이 테이블 안에 웬만한 것이 다 들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그죠? 100개가 약간 넘는 이 모든 원자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에서부터 여러분이 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여기에서부터, 그죠? 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만들 수 있지만 만들 수 없는 것도 있고, 그죠? 현재는 이제 그런 화학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학자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스테레오타입, 그런 고정관념을 저는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보여드리고 나중에 보여드리는 것은 화학이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그런 내용도 있길 바라는 마음에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학은 사실 이런 겁니다. 이 레고를 보면은 화학하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레고가 있죠.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죠?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죠. 나는 우주선을 만들겠다. 나는 이쁜 집을 만들겠다. 이쁜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레고를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죠? 다양한 색깔, 본인이 좋아하는 모양, 색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어떤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거죠. 그죠?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은 대신에 레고를 사용하는 대신에 레고가 원자가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원자와 어떤 원자를 이어가지고 어떤 그 화학 결합을 만들고, 그죠? 그러한 결합을 만드는
이제 화학 반응을 개발하고, 그죠? 그 만들어진 원자, 분자를 분석하고 이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화학자가 하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학교에 오면 여러분이 화학의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고전적으로는 이제 유기화학이죠. 이제 유기라는 것은 이제 탄소, 아까 주기율표에 봤던 탄소, 여러분이 잘 아는 연필심이죠. 연필심, 다이아몬드에 만들어져 있는 탄소가 아주 중축이 되어 있는 화학, 학문, 유기화학이죠. 그죠? 여러분이 아는 유기화학이 이제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화장품 회사, 그죠? 제약 회사, 이런 것이 이제 유기화학입니다. 유기화학에서 여기 보이시는 것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화학 구조를 만드는 방법을 찾죠. 시도하고 실패하고 성공했더라도 국가에서 원하는 환경 구제라던가 공정상의 이유, 단가가 맞지 않는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실패하고 다시 화학자가 개발을 하고 사회가 원하는 수준에 맞는 화학 반응이 개발되면 이제 사회에서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든다던가 여러분이 쓰는 화장품을 만든다던가 하는 일을 제약회사나 화장품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보이시는 화학 반응은 여러분이 이제 요즘에 한창 그 겨울에 문제가 많았었죠. 여러분 그 독감, 그죠? 그 신종 플루라 그러죠. 신종 플루를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으로 알려져 있죠. 타미플루를 만드는 화학 반응의 이 스킴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게 저희 고려대학교 화학과에 사실 여러 가지 그 약을 만들 수 있는 화학 스킴이 있는데 그 중에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희 화학과에 이 타미플루를 실제로 처음으로 개발해서 상용화하신 이제 김정은 박사님이라고 재미교포신데 그 박사님이 저희 과에 이제 원로 교수로 현재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아주 오래된 현재도 아주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고 니드가 많은 전통적인 이제 그 유기 합성 화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화학, 그죠? 2000년대 초반, 2010년, 2017년 현재 화학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죠? 이제 산학, 이제 그 산업계에서 가장 니드가 많은 곳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신약 개발, 그죠? 그 다음에 뭐 석유화학, 그죠? 사실은 우리나라 화학 시장에 여전히 여러분 뉴스에서 뭐 전기 배터리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혹은 뭐 아주 새로운 신소재가 나올 것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화학 산업의 80% 이상은 이 석유화학에서 이윤이 창출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석유화학에 기반한 그 화학, 그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여학생들이 많이 관심이 많은 이제 화장품, 그죠? 화장품 회사라던가 혹은 이제 일반적인 플라스틱 업체 이런 분야가 전통적으로 화학 분야에서 기여를 했었고, 그죠? 또 한 부분으로는 화학에서 많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화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그죠? 그런 화학의 응용 전공 분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보시는 여기 키워드가 있죠, 그죠? 신약 개발, 그 다음에 석유화학, 그 다음에 화장품, 뭐 플라스틱 이런 것이 여러분이 화학하면 떠오르는 아주 일반적인 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사실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뭐 유럽에서 일본에서 이런 공동 연구도 하다 보면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사실 이런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가지는 전통 분야랑은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벗어나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 화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런 분야가 아니고 앞으로 보여드릴 정말 새로운 분야에 훨씬 더 많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실제 저희 화학과에서도 여러 가지 교과목들이 이제 새로 앞으로 미래를 선도할 화학 분야에 초점이 되도록 많이 교과목이 개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좀 미래지향적인 화학 분야는 여기 보시는 전자공학, 그죠? 뭐 쉽게 떠오르시진 않겠지만 전자공학 분야에서의 화학자로서의 기여를 하는 분야, 뭐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환경 문제, 그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드라 그러죠. 미국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CSI 같은 데 나오는 그런 범죄 과학, 그죠? 그런 데 쓰이는 기술, 물질 이런 걸 연구하는 그 forensic science라 그러죠. 네. 그런 곳에 이제 기여하는 화학, 그죠? 사실은 미국이 제가 이제 3년 전에 미국을 떠날 때 미국에서 가장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광풍이 일었던 것이 로봇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은 많은 그런 느낌이 오지 않는데 이제 우리 막내딸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고 아마존에 직구를 하려고 제가 검색을 해보면은 미국에서 아이들 선물 1등이 로봇입니다. 벌써부터 인공지능 로봇이죠. 그래서 어른이 지나가면 어른을 피해서 가고
아이와 함께 숨바꼭질하고 카드놀이하고 이런 로봇가 벌써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사실 화학이 로봇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이제 의과대학 교수님이 발표를 하셨지만 저희 화학과에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전통적으로 약을 이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한다던가, 혹은 현재는 약 개발보다는 이제 약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개발하는 아주 중요한 학문이 화학에서 한 자리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 신소재 개발.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뭐 종교적인 분이 계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종교적인 내용과 이런 아주 순수 과학적인 화학이 만나가지고 우리의 그런 어떤 진화론적인 혹은 그 외적인 측면에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도래했는가를 화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연구하는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현재 많이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나머지 시간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죠. 에너지입니다. 그죠? 잘 아시죠? 지금 이제 석유화학이 뭐 고갈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가 아주 심해져서 이제 해수면이 상승해서 아주 큰 문제가 일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화학 분야도 사실은 한 50년 전부터 이 에너지 문제에 많은 연구자들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뭐 말씀드릴 거 다들 아시는 거죠. 여기 보이는 것은 태양 전지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는 태양 전지랑은 좀 다른 모습이죠. 그죠? 여러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주택가나 아파트를 지나다 보면 이런 어떤 그런 베란다나 이런 옥상 같은데 아주 그 크다란 유리 모양의 그런 태양광을 이제 전기로 바꿀 수 있는 유기광 전자 소자라 그러는데 그런 소자를 여러분이 실제 목격을 하시죠. 그죠? 그런 것은 지금 모두 시파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실리콘, 우리가 반도체에도 쓰이는 이제 실리콘 기반의 그런 태양 전지입니다. 태양 전지고 이제 실리콘이 고체죠, 그죠? 휠 수가 없죠. 첫째 휠 수가 없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리콘은 광산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추출을 해서 정제를 해서 우리가 태양 전지를 만들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고 수입을 해야 되고 특정 국가의 광물 자원에 의존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역시나 이제 태양열을 전기로 바꾸는 효율도 사실은 아직 많이 가야 될 길이 많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실리콘 기반의 태양 전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이제 보시는, 그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탄소를 기반으로 한 그런 유기 분자를 이용을 해서 태양 전지를 만드는 거죠. 그럼 뭐가 다르냐? 실리콘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휠 수 있죠. 아주 얇게 만들 수 있고 아주 싸게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정상의 복잡한 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 여러분 이제 배터리 충전하고 핸드폰 충전하시지만 그런 거를 뭐 충전하지 않고, 그죠? 쓴다던가, 혹은 여러분이 아주 가볍죠. 가벼우니까 우리 몸에 붙인다던가 옷에다 붙인다던가 가방에 붙인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분야들과의 이제 그 융합적인 그런 제품이 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제품을 개발하는데 역시나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화학입니다. 이 안을 들여다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층층 구조가 있죠. 이 층 안에 모든 화학 분자들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화학 분자가 있고, 이러한 분자를 연구하는 것이 이제 화학과에서 요즘에 많이 연구를 하시는 유기 전자 재료를 많이 연구하시는 분야인데, 이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이제 화학이죠. 그죠? 화학에서 신소재를 개발하고 공과대학에서 이러한 것을 공정을 개선하고 산업공학과나 뭐 이제 디자인 쪽에서 새로운 제품 개발을 하고 이제 일련의 어떤 이런 협업을 통해서 이제 순수 과학적인 신물질이 상업화가 되는데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 에너지적인 측면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 뭐 환경 문제죠, 그죠? 우리나라 특히나 요즘에 오늘도 보니까 아주 공기가 썩 좋지가 않은데 이런 뭐 공기의 매연이라던가 뭐 그 미세 중금속 입자죠. 중국에서부터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중금속이라던가 이산화탄소 같은 걸 어떻게 우리가 공기 중에서 제거를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화학으로도 역시나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는 바와 같이, 그죠? 그리고 이런 이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것이 어떤 우리가 움직일 때, 그죠? 앞서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태양광을 전기로 바꾸는 거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가 움직이는 기계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이 옷에다가 어떤 특정한 화학 약품을 처리를 했을 때 이런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전기가 생산되는 거죠. 그죠? 그러한 물질이 실제 존재를 합니다. 그런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석유화학을 쓰지 않고도 석탄이나 석유를 쓰지 않고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런 물질을 개발한다던가 어떤 물을 수소하고 산소로 촉매 작용을 통해서 분리시켜서 수소를 우리가 수소 자동차의 연료로 쓴다던가 이때 이러한 물을 수소로 변환하는 촉매, 그죠? 이런 거 역시나 이런 걸 연구하시는 것이 다 이제 화학 하시는 교수님들이 하시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역시 환경입니다. 뭐 에너지랑 많이 연관이 돼 있지만,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이러한 여러 가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잡기 위해서 아주 작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노 기술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우리 머리카락 두께의 뭐 100만 분의 1, 수십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벌집 모양의 구멍들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금속하고 어떤 두 개의 분자를 섞어가지고 아주 조밀조밀한 아파트 모양의 기체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저희가 이산화탄소를 다른 분자로 전환을 한다던가, 그죠? 그러한데 역시나 화학이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소재입니다. 신소재가 사실은 우리나라 산업 근간에 사실은 가장 큰 문제죠, 현재. 저희가 여러분이 쓰시는 삼성 핸드폰, 뭐 갤럭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전자기기, 대부분의 원천 기술이라 그러죠. 원천,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원천 특허, 소재, 원천 소재에 대한 특허,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일본에서 오는 특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삼성에서 핸드폰을 만들어서 팔아도 많은 부분이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10년, 한 20년 전부터 이러한 소재에 대한, 신소재에 대한 개발에 상당한 막대한 비용을 현재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학과에서도 역시나 이러한 신소재를 개발을 해서 기존의 물질로는 우리가 구현할 수 없었던 것,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요즘에는 이제 조금씩 휘는 이런 디스플레이, 뭐 휘는 스마트폰이 나온다고 하지만 근데 이러한 데 쓰이는 어떤 신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신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역시나 새로운 물질을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 중에 하나가 간단하게 두 가지가 제가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 보이시는 이제 그라핀이라고 하죠. 탄소, 여기 보시면은 여기 구슬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탄소입니다. 연필심에 있는 탄소 원자. 이러한 것이 이제 헥사고널하게 쫙 이렇게 한 층으로 깔려져 있는 이런 분자가 이제 그라핀이죠. 뭐 아시는 학생도 있겠지만 한 7, 8년 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제 신물질이죠. 그죠? 이러한 물질을 만드는 것이 역시나 이제 화학자가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가 요즘에 많이 연구되는 것이 이제 액체 금속입니다. 우리 뭐 학생들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저랑은 세대가 달라서 모를 수도 있는데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시면 액체 인간이 나오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액체 금속을 써가지고 우리가 주변 환경에 쉽게 반응하면서 거동할 수 있는 신물질을 만드는 거죠, 그죠? 이런 어떤 액체 금속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보시면 이제 액체 금속입니다. 또 우리가 또 주사기 안에다가 액체 금속을 넣어가지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서 이 액체 금속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구현한다던가. 그렇죠? 이러한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구현하는데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이 새로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신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역시나 화학과에서 주로 연구를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역시 신소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기존에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태양광 전지도 실리콘, 그죠? 어떤 무기물이죠. 이제 탄소가 없는 무기물에 기반을 뒀는데 역시나 이제 무기물은 무겁죠. 그죠? 보시는 요 슬라이드, 요 전체를 우리가 터치 스크린으로 만들려면, 그죠? 유리 강판을 써야 되죠. 유리를 무겁죠, 그죠? 무거워서 들 수도 없고 버티기도 어렵고. 점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물질, 가볍고 싸고, 그죠? 하지만 기존의 어떤 유리나 고체들이 무기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을 쓰는 게 가볍죠, 우선 가볍고 단점이 뭐냐면 쉽게 깨진다는 거죠, 그죠? 가볍지만 쉽게 깨지죠. 그게 유리와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점점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의 성능을 강화하고 점점 강도 같은 거를 유리와 유사하게 만들 수도 있고 점점 이제 고부가 상품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비행기의 그 외부 그 골격에 기존에는 쇠를 썼다면 이제 금속을 썼다면 우리가 이제 그걸 플라스틱으로 교체한다던가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플라스틱으로 교체하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플라스틱은 쉽게 금이 가서 깨진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깨진다고 바로 버릴 수가 없죠. 우리 페트병이야 바로 버릴 수 있지만 비행기를 바로 버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화학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것이 힌트를 찾은 것이 우리 인체입니다. 그죠? 우리 인체가 손에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나면 손에 자동적으로 치유가 되죠. 그죠? 플라스틱을 자동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죠? 보시는 게 그죠? 여기 보이시는 게 있는데 이 플라스틱입니다. 그죠? 플라스틱을 칼로 자르죠. 자른 다음에 그냥 이거를 본드를 보통 붙여야 되는데 본드를 붙이고 않더라도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다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인체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인체는 자기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생명체죠. 그죠? 이제 셀프 힐링 오르가니즘이죠. 우리 인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자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신이 준 선물이죠. 그죠? 그러한 기능을 이런 플라스틱에다가 그대로 도입을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역시나 화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신물질을 개발하는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른 부분이 갖다 붙이기만 했는데 잘 안 떨어지고 그대로 붙어버리죠. 그 안에서 이 계면에서 이제 화학 현상이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죠? 또 하나가 이제 로봇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실은 교과 과정에서는 많이 안 배우죠. 우리 학과에서도 사실은 화학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론을 정립하고 이러한 내용을 많이 배우는데 사실은 앞으로 우리 인류는 로봇이라는 또 다른 인공 생명체죠. 인공 생명체를 이제 멀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정말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사실은 광풍이 불고 있고 로봇 회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 로봇 관련 이제 그 저널도 생겨나고 로봇 관련 교육 과정도 생겨나고 그래서 저도 저희 대학원생들 학생들에게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있으면 꼭 가서 로봇하고 화학 간의 융합 학문을 반드시 연구해라라고 많이 추천을 합니다. 로봇을 왜 연구를 하는가? 사실 우리 많이 보시는 로봇죠. 여기 보이는 게 그죠? 우리 카이스트 아주 유명한 로봇 있죠, 그죠? 그런 로봇도 있고, 그죠? 이런 로봇가 있는데 로봇가 그렇게 새롭나? 화학이 할 게 뭐가 있는가? 전자공학, 기계공학이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로봇, 그죠?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손이 있죠? 손을 이렇게 한번 접었다가 폈다. 이런 모션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려면 한 10억 정도가 든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잡았다 폈다 하는 거, 그죠? 비싸죠. 비싸고 이런 로봇 손에 아이를 맡기지 않겠죠. 어느 부모도, 그죠? 딱딱하고 아주 소프트한 물질을 만드는 데는 불편하고, 그죠? 위협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로봇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의학 분야입니다. 사실은 수술이나 치유하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이제 제대로 오작동을 했을 때 우리 인체에 상당한 손상을 일으키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인체는 소프트 매터, 그죠? 저희는 소프트 매터라고 하는데 아주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말랑말랑한 존재죠. 그죠? 하지만 로봇은 하드 매터죠. 그죠? 딱딱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어떻게 소프트한 걸 가지고 로봇을 만들 수 있나?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분야가 사실은 화학 분야입니다. 화학 분야에서 이미 이 서구권에서는 한 30년 전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그 30년 전에 벌써 그 화학 플라스틱 가지고 로봇을 만든 연구를 많이 했죠. 역시나 이제 과학자가 가장 많이 아이디어를 얻는 데는 자연입니다. 사실은 그 중에 하나 저희가 화학자가 힌트를 얻은 것이 바로 이제 이런 문어인데요. 이제 문어나 아주 유연한 그런 움직임이 가능한, 그죠? 우리 인체와 비슷한 소프트 매터의 형태의 아주 유연한 생물체죠. 여기서부터 힌트를 얻은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죠. 빅히어로에 나온 로봇 같이 아주 소프트하면서 인간과 가깝게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이런 로봇의 개발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고분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보이시는 거죠. 지금 이건 아주 15년 전에 개발된 아주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죠.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움직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1가 됩니다. $1.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시에는 아주 혁신적인 내용이었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10억이죠. 계단을 올라가는 데는 얼마일까요? 그죠?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움직이고 지금은 이제 개발된 것이 얘가 점프를 해서 계단을 올라가고, 그죠? 날고 이제 수영도 하고 이런 이제 로봇가 개발이 이미 다 됐죠. 그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떠한
그 화학 구조를 가진 고분자를 쓰느냐, 신소재를 쓰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소프트 로보틱스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로봇인데 소프트한 고분자를 사용한 그 소프트 로보틱스라고 하는 분야의 가장 정점에 화학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야를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관련 벤처 기업들이 사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직 그 지금 느낌이 많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또 하나가 이제 질병 진단입니다. 질병 진단인데 앞서 이제 의과대학 교수님께서는 이제 주로 치유하는 쪽을 많이 하시지만 이제 화학과에서는 어떻게 조기에 진단을 할 수 있을까? 그죠? 한 가지 예가 제가 한국말로 기억이 안 나는데 프로스테이트 캔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립선암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조기 진단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조기 진단만 되면 완치율이 완치가 가능한 건데 조기 진단이 어려운 거죠. 그러한 조기 진단이 어려운 것이 이 캔서가 생기면 우리 혈액 안에 혹은 우리 땀 혹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입김, 그죠? 그러니까 분비물이죠. 분비물에서부터의 어떠한 조성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주 작은 거죠. 아주 양이 너무 작으니까 감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아주 작은 이 생체 활성을 가진 분자, 화학 분자죠. 이 분자를 우리가 어떻게 빨리 진단할 수 있을까? 네. 그러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역시 화학의 요즘에 한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런 건 사실은 이제 아주 선진국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이 연구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현재 의료 기술이 닿지 않는, 그죠? 제3세계의 어떤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죠? 그런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시는 말라리아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사실 말라리아가 거의 없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여기 지도에서처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말라리아에 의한 치사율이 90%가 넘는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제3세계, 그죠? 현대 의학 기술이 갈 수 없는 제3세계에서 어떻게 말라리아를 진단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런 펀드를 주는 곳이 여러분이 아는 빌 게이츠 말렌다 파운데이션, 그죠? 그런 아주 그 좋은 의미의 재벌이죠. 그런 부자들이 아주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러한 연구비를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데 쓰이는, 그죠? 종이를 가지고 우리 종이에다가 화학적인 약품을 처리를 해서 종이만 가지고 말라리아를 이제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그죠? 종이는 어느 나라에 하나 있는 거죠. 아주 싸고. 이제 어떤 이런 제3세계를 위한 진단약 혹은 기존의 현대의학으로도 접근할 수 없었던 진단, 방법, 물질, 그죠? 기술 이런 걸 이제 개발하는데 역시나 화학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전자공학입니다. 그죠? 사실 제가 이제 연구를 하는 분야인데요. 전자공학은 여러분이 전자공학 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건 사실 이런 거죠, 그죠? 아주 복잡한 회로, 그죠? 근데 이제 그 50년 전이죠. 1950년대, 70년대부터 반도체 산업이 한창 일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이미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 우리가 언제까지 이 전자 부품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죠? 점점 우리가 작아지죠. 소비자도 작은 걸 원하고 작은 기계 안에 많은 기능을 원하죠.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는 작은 사이즈의 반도체 칩 안에서 많은 걸 할 수 있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전자 부품을 줄일 수가 없죠. 점점 줄이는데 한계가 올 것이다라는 걸 이미 50년 전에 알고 있었죠. 그래서 화학하는 사람들이 전자 부품 하지 말고, 그죠? 우리 분자를 전자 부품으로 대체하자, 할 수 있다라고 한 4, 50년 전에 답을 줬죠. 답을 주고 한 30년 동안 많은 화학자들이, 나노 연구를 하는 화학자들이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과 중에 하나가 이제 OLED죠, 그죠? OLED에서 O, 그죠? 앞에 있는 O자가 이제 올게닉이죠, 그죠? 앞서 보여드렸던 주기율표에서 아까 탄소, 그죠? 우리 연필심에 있는 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레고 만들듯이 잘 분자를 조합을 하면 빨간색이 나오고 파란색이 나오고 녹색이 나오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LG에서 이제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런 것이 나아가서, 그죠? 우리가 이런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전자공학에서 배우는 전자 부품들을 분자 하나로 대체하는 거죠. 근데 분자 하나의 사이즈는 우리가 볼 수 없죠. 수 나노미터입니다. 수 나노미터. 머리카락보다 한 100만 배 훨씬 작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는 또 우리 몸에 들어갈 수 있는 로봇, 그죠? 무슨 양자 컴퓨터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이
이쪽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화학과 전자공학이 합쳐진 이런 분자 전자공학이라는 것이 앞으로 더욱더 화학 쪽에서는 이제 큰 인기를 끌 학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범죄과학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연구가 안 되죠. 학계에서는 가장 연구가 안 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분야가 바로 범죄화학하고 식품화학이 있습니다. 푸드 케미스트리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제가 한국에 와서 아직도 이 두 분야를 하시는 교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예. 하지만 이제 가장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회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학문이죠, 그죠? 범죄, 그 다음에 음식, 식품, 그죠? 이런 연구를 사실은 선진국, 그죠? 특히 스위스, 그 다음에 독일, 스웨덴, 프랑스, 미국 이런 데서는 아주 많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죠? 보시는 게 이제 아주 많이 보시는 CSI죠. 저도 즐겨보는 미국 드라마인데, 그죠? 우리 화학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공항에서 그죠? 어떤 폭발물을 감지한다던가 할 때 이 폭발물을 감지할 때 쓰이는 센서의 물질, 그죠? 센서하는 화학 반응의 어떤 원천 기술 이런 걸 개발하는데 기본적인 화학 기술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기 보이시는 어떤 이제 고분자입니다. 플라스틱인데 이제 TNT죠. 폭발물을 감지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을 개발한다던가 우리가 지문을 감식할 때 우리 인체에서부터 나오는 불순물, 그죠? 땀 혹은 핵산, 그죠? 이런 DNA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문만 가지고 성별을 안다던가 하는 거죠, 그죠? 한 가지 예로 제가 이제 하버드에서 그 연구를 할 때 제 동료 중에 한 친구가 FBI로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화학과 졸업을 하고 국정원을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연락을 했죠. 그래서 가서 뭐 하니? 그랬더니 마스카라를 가지고 여자의 혈액형, 그죠? 그 다음에 여자의 식습관,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가지고 이 마스카라의 이제 마스카라 그 입자를 가지고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를 알아내는 기술을 개발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왜 그런 연구를 하는가 물어봤더니 모든 범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이 그 여자와 관련된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범죄가 특히 여성들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성들에게서 나오는 향수, 마스카라, 립스틱, 그죠? 이런 걸 가지고 혈액형 같은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찾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친구가 하는 게 이제 유리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연구를 하냐면 자동차가 충돌을 하죠. 충돌을 하는데 자동차가 어떤 형식으로 충돌을 하냐에 따라서 앞유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파편의 패턴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리를 수집을 해서 이 표면의 어떤 깨진 패턴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여러 가지로 우리 화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뻗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또 하나가 이제 삶의 기원에 대한 연구인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던 분야인데 사실은 이거 연구하는 입장에서도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연구 분야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이거는 저 하나 혼자 연구를 해서 답을 할 수 없는 사실은 분야인데 자 이제 간단히 생각하시겠죠? 화학이 도대체 뭐 삶의 기원을 뭘 하겠다는 건가, 그죠? 뭐 예를 먼저 보여드리면 확실하게 답이 오시겠죠, 그죠? 가장 많이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죠? 무슨 예를 들어드리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가 우리 세포가 있죠. 세포가 있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할지 세포 안하고 세포 밖하고 세포 벽이 있죠. 세포 벽과 안에 밖에 그 나트륨하고 칼륨이 있죠. 나트륨, 칼륨의 농도가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세포 안에는 나트륨이 많다면 세포 밖에는 이제 칼륨이 많다. 이제 이런 반대의 성향이 있죠. 화학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이게 다를까? 그죠? 같은 생명체가 만들어졌는데 왜 세포 안과 세포 밖에 나트륨과 칼륨의 조성은 다를까? 그죠? 그거에 대한 화학적인 근거를 찾는 거죠. 그죠? 그런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 그죠? 저는 사실은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이 연구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사는 거는 늘 진화론적인 거죠. 우리가 인류가 없다. 그죠? 우리가 그 백과사전에서 보는 화산이 터지고, 그죠? 땅에는 용암이 흐르고 그 시대에서부터 어떻게 사람이 생겼을까?
그죠? 그때 화산이 터진 곳에는 분명히 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금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수억 년 흐르고 흘러서 왜 우리 인간이 생겼을까? 그죠? 그러한 일련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 화학자들이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제가 연구를 할 때 가장 공동 연구를 많이 했던 곳이 나사. 그죠? 나사에서 보면은 외계 생물체를 연구하는 그 연구 집단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구를 많이 한다던가. 또 하나 하버드가 이제 유명한 게 신학이죠, 그죠? 세운 분이 목사죠, 그죠? 신학대하고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그런 아주 그 화학의 정형화된 그 연구 외에도 상당히 넓은 분야로 화학이 퍼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한 슬라이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요. 간단하게 이제 고려대학교 화학과에 대해서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화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화학과가 있고요. 저희 화학과는 1905년도에 이제 고려대학교가 이제 처음에 생긴 시점에 생긴 걸로 알고 있고 53년도에 그렇죠? 6.25가 이제 동란 중에 이제 대구에서 처음에 설립이 돼서 40명으로 이제 제1의 졸업생이 배출이 됐고요. 그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교수님들이 여기 보이시는 교수님들이시고 특히 여기 이제 김시준 교수님은 아직까지 지금 이제 저희 과의 원로 교수님으로서 한때 이제 과기부 장관까지 하신 교수님으로 과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이런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1회 졸업생이 57년도에 배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석사가 처음 배출된 게 59년, 그다음에 박사가 배출된 것이 이제 63년에 이제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현재 안암동으로 이제 캠퍼스가 이사를 왔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데는 아산이학관입니다. 아산이 아시겠지만 현대 정주영, 이제 고 정주영 회장의 이제 호죠. 이제 정주영 회장이 이제 도네이션을 해서 저희 그 이과대 건물을 이제 지을 수 있었고, 이 아산이학관 안에 이제 물리과, 수학과, 지구환경과, 이제 화학과가 이제 안에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아산이학과고요. 현재 이제 2015년, 이제 2년 전 데이터인데요. 현재 이제 학부생을 저희가 한 2,000명 정도 배출했고 석사가 1,000명, 박사가 한 200명 정도 배출이 돼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가 참 특이하죠. 예, 뭐 미국이야 이렇게 캠퍼스가 떨어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렇게 캠퍼스가 의과대 따로 돼 있고 자연대, 인문계가 따로 돼 있는 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연계 캠퍼스에 이제 아산이학관 여기 보이시는 데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의과대 뒤쪽에 이제 아산 저희가 이제 땅이 좁다 보니까 의과대 뒤쪽에 R&D 센터에 역시나 저희 과에 또 다른 이제 연구실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22분의 교수님이 과에 계시고요. 예. 젊으신 분 교수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젊은 교수님들이 많이 근래에 오셔서 이제 아주 젊은 분위기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성과가 있고 특히 저희 과 학생들은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다 받고 등록금도 다 지원받고 오히려 본인들 추가적인 인건비를 받으면서 여유롭게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해외 학회 발표 여러 기회를 제공하면서 국제화 시대에 맞게 그런 인력을 배출하는 데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전 세계에 있는 지역을 막론하고 다양한 연구를 하는 학교들과 공동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저희 화학과가 이제 QS 평가, 영국에서 하는 두 가지, 영국과 미국에서 하는 전 세계 가장 권위 있는 평가가 QS 평가, US University 랭킹인데 화학과가 전 세계에서 66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어느 학교냐면 뭐 동경대학교, 뭐 싱가포르 국립대, 뭐 미국으로 치면 여러분이 아는 웬만한 주립대는 다 저희보다 밑에 있는 학교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랭킹상으로 아주 우수한 지금 연구 집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고, 그래서 저희 학교 출신들이 해외에서 교수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물론 많이 계시고 아주 유수 연구 집단에서 많이 저희 졸업생들이 많이 우수한 연구를 현재 하고 계십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